이어서 비단 반도체뿐만이 아니죠. 이 방산주 쪽에도 계속해서 연일 좀 호재가 들려오고 있는데 어제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뭐 정규장에서 4%, 시간외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4%대 추가 상승을 좀 이어갔더라고요. 이 이슈가 좀 영향을 미쳤다고요. 예.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보도를 얘기했는데 미국 육군에 필요한 어떤 탄약을 비롯한 물품을 갖다가 미국 본토에서 짓기로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들의 그 비딩을 받았죠. 비딩을 받았는데 네. 하나 디펜스 USA를 갖다 선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근데 하나 USA 디펜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해당 기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호재로 작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전에 설명 들으신 대로 정규장 끝나고 나서 이 소식을 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넥스트 트레이드에서는 이제 KX보다 더 높은 종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KX가 장이 열리면은 갭상승으로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밤사이에 한 가지 국내 언론의 보도가 또 이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미 로비액이요 7배나 증가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번 사업자 선정의 좀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미국은 이제 아시다시피 로비가 합법적인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로비가 합법적인 국가인데 또 하나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로비를 한다면 따로 만나서 뭐 호텔에서 만나서 설명도 하고 뭐 뇌물과 뇌물이 아닌 어떤 경계에서 오고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 수 있겠지만 또 중요한 뉴스는 무엇이면 미국은 또 당연히 이제 입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원과 하원이 다 있는데 상원과 하원의 법안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법안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관련된 보좌관이나 의원을 만나 설명한 것도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법화가 로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중요하고 그러면 그런 사실을 법안을 이해를 하고 해당 법안이 어떤 상임위원과 어떤 하원에 누굴 만나는지도 중요하죠. 이런 어떤 지적인 자극도 중요하기 때문에 로비가 양성화됐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고급 인력을 채용을 해서 그들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런 법안에서 우리 어떤 이런 입장이 있으니까 우리 입장을 반영해달라라고 이제 말하는 것도 로비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전에 이제 그 국민일보 보도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다 입법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로비의 어떤 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대미 로비액을 대폭 늘리면서 이 지은 공장에서 과연 어떤 걸 만드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탄약의 수명을 연장하는 보조제라고 할 수 있죠. 이 핵심 추진제를 생산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다양한 곳에 뭐 전차 포탄부터 곡사포용 포탄까지 활용이 됩니다. 이게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관련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원해줬죠. 하지만 절대 무엇을 하지 않았냐면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았어요. 만약 지상군을 파견했다는 것은 그 푸틴의 그 마지노선을 갖다 넘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진짜 세계 3차 대전이 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았어요. 대신 무기고를 갖다 많이 또 이제 지원해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 뭐냐, 155mm 곡사포도 많이 지원해줬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 USA가 낙찰받은 미국 아스칸조에 이제 지으려 하는 공장에서 155mm 곡사포도 생산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넘겨진 비지 않았습니까? 곡사포가 비어있던 부분을 이번에 지으려 하는 아칸소주 공장에서 이제 새로 생산이 되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또 다른 간접적인 수혜를 입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점도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또 제가 가장 좀 눈길을 끌었었던 문구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제 미국 기업을 계약 선정에서 좀 제쳤다고 해요. 이게 상당히 좀 자국 기업 밀어주기인 미국에서 이런 결정이 났다는 게 굉장히 의외인데 우리가 상당히 그 의미가 크게 이번에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보면은 미국 기업 한국과 또 다른 기업을 제치고 하나 USA 디펜스가 선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사실 국방이라는 건 되게 자국의 외교 안보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실은 자국 기업을 선정했을 텐데 불구하고 그것을 제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에 선정했다는 뜻은 단순하게 가격 경쟁력만 갖고 이번에 미국 공장이 낙찰되지 않았다. 그러면 또 다른 규질적인 경쟁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미국의 육군이 낙찰받았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어떤 협상에도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어떤 해당 기업이 수출을 하거나 새로운 어떤 판로를 뚫을 때 야,
우리의 제품을 갖다가 한국 육군만 쓸 뿐만 아니라 미국 육군도 쓰게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설득력 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도 이번에 낙찰은 되게 시사점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좀 우리와 미국이 혈맹 사이에 있다는 것도 그 미국 본토에다가 우리가 우리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짓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좀 지정학적으로 우리의 위상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우리가 혈맹이라는 말할 때 혈은 피혈자 아닙니까? 왜 우리가 미국과 피혈자, 피를 나눈 관계냐? 아시다시피 6.25 전쟁에서 미국의 군인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혈맹 관계인데 혈맹 관계에선 미국 사람들이 인식을 했을 때 한국은 물론 그런 인식이 옛날보다 더 옅어졌겠지만 우리나라가 도와줘서 살아난 국가가 그 한국이 사실은 미국 본토에다가 군수공장을 지어서 미국 육군이 쓸 수 있는 물자를 납입한다는 것은 미국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고 한국을 다시 한번 새롭게 봐야겠다라는 인식을 갖다 심어줄 것이고 이거는 우리나라 방산기업이 미국을 진출하는 데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격에도 한 번 더 위상을 갖다 강화시키는 그런 아주 깊은 소식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좀 이런 일들이 비슷하게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도 이 WS 저널의 보도에 의하면은 앞으로 유사한 임대 계약들을 좀 검토 중이다 이런 입장을 미 육군에서 밝혔다고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이제 저희 코너에서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원자로도 있고 이렇게 군수공장을 새롭게 짓는 것도 있고 오늘 얘기는 무엇이냐면 데이터 센터도 지어야 되는데 지으려면 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미국 본토에 여러 가지 육군 부지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라. 거기다가도 이제 SMR도 집어넣고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보면은 데이터 센터도 거기다 집어넣어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